이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이 100%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면 한 30~40%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냐 할 정도로 네네. 의심이 들었어요. 도대체 있지도 않은 외교 참사, 참. 대통령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렇게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물가가 높죠. 환율이 높죠. 세금이 높죠. 예? 높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 도시가스비 인상 한 달에 5,700원씩 인상돼요. 가정마다 한 8,000원 정도씩 인상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저기 전기세 네, 포함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그럴 거예요.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지금 오늘 국군의 날인데 오늘 네네. 아침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쐈대지. 지금 올해 들어서 미사일을 20발인지 몇 발인지 쐈다 하거든요. 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국민들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이러한 정치꾼들한테 부안해동하면서 거기에 따라붙고 있는 사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일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순진한 이야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일 네네. 뉴스를 맞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안 그랬는데 그전에 네네. 뉴스를 다 이제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네네.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좋은 뉴스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네네. 이게 나라를 혼란시키고 적군에게 좋은 적국에게 좋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참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좀 참아주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게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는 핵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핵무기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북괴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태평하게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순식간에 이 나라가 뭐 적화 통일보다도 그냥 핵무기로 초토화될 수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무기는요, 당시에 한 8만 9만 명을 즉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만 명, 이제 각 떨어진 곳마다 20~30명의 그 부상자와 후유증 환자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지금은 핵무기가 한번 떨어지면 그거에 수십 배 또는 그 이상의 이제 사상자가 생기거든요. 핵무기 한번 떨어지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 폭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후유증에 걸려가지고서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증에 걸려가지고서 이제 일생을 고통당하게 되는 거냐. 그럼 핵무기 한번 떨어지면 500만 명 정도가 고통을 네네. 당하고 이제 부상자가 되고 또 그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다 어디 있느냐? 딱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디님, 네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교육부에서 네. 교과서 문제를 흐리멍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그걸 다시 한다고 공청회도 하고 뭐하고 지금 교육부 장관도 없는 50일 동안 공백이 된 상태에서 지금 교육부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공을 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북한이 6.25 전쟁할 때 남침했다 하는 것은
교과서 넣기로 했고 네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어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유는 넣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넣는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학교 옛날에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가지고 훈장 선생님이 하늘천 따지 또는 동몽선습 명심보감 이런 거를 가르치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걸로 끝으로 생각한다고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안 해요. 지금은 인간답게 살아라 정직해라 하는 그런 인성교육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형성된 국가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6.25 전쟁을 겪은 이 참전 용사들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공산당이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나라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주워 듣는 소리 전교조가 하는 소리 듣고 거기서 이제 국가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투표하러 갈 때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투표하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모들이 투표를 이쪽으로 하라 하면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다는 소리가 집에서 세대가 서로 교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 사실은 그건 누구의 실수냐? 세대가 교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낳은 아들들이고 내가 낳은 딸들인데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건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밥 먹었냐, 1등 해라 이런 생각 이런 하니까 아이들이 그러한 그 부모와의 그 따뜻한 교감, 부모가 뭘 생각하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이 나라를 배신하는 자가 누군지, 이 나라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자는 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문제가 이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이승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백선엽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메가더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고 또 오랫동안 교육을 했는데, 제가 함께 가르친 저와 함께 이제 같이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또 미국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요. 1년에 그 계절마다 자기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봄에 불임절이 있거든요. 네네. 불임절 그러면 이 불임절의 뜻이 뭐냐? 왜 우리가 불임절을 당하게 됐느냐? 에스더는 누구냐? 모르드게는 누구냐? 이런 거를 집에서 얘기하고 밥 먹을 때 얘기하고 가을에 이제 수콧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왔느냐? 우리가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무 가지를 엮어 가지고 지붕 삼아서 우리가 지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걸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이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이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처럼 해놓고 침실이 아니라 거기서 온 가족이 있으면 일주일을 살거든요. 네네. 살면서 그들의 책인 성경을 읽고 그들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외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살아나왔는지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외국의 침략을 받거나 외국의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같은 외국 사람들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그들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지나가는 과거 자기 나라
백성들이 겪은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애국적인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한반도 역사상 10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무 가정도 어떤 가정도 그렇게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제 아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특별히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무릎 밑에 자랄 때의 아이들이지 조금 고등학교 2, 3학년만 되면은 뭐 네네. 공부한다 뭐 한다면서 맞습니다. 부모하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5살, 6살 그때 얘기하고 그때 공산당이 뭔지 그때 우리 애국이 뭔지 그때 우리 국군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 위대한 인물들이 누군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귀에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어라 춥지 않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본받자라는 그 상투적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네.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북괴가 쏜 핵무기가 우리 머리 위에서 터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오늘도 북괴가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주에 미사일도 2번이나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 20번 발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방향만 바꾸면 사실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쏜 그 미사일이 지난주에 쏜 미사일이 그 600km 날아가는 겁니다. 와, 600km. 예. 600km면은 그게 이제 날아가서 우리나라의 군 수뇌부가 있는 걸 다 때릴 수가 있고 뭐 서울 다 지나가지고 서울 지나서 남쪽에 있는 뭐 계룡대니 뭐니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거기에다가 핵만 장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산이고 뭐 서울이고 네네. 인천이고 다 초토화시키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다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하시긴 하시는데 대통령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통령 말씀이 뭐냐면 지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 오셨을 때 이제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든든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하던 얘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믿을 만한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핵 무장을 네네. 자체적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네. 국군의 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이번에 그리고 사흘 전에는 예. 서울 또 수복식이 있던 맞습니다. 날이었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 참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을 때 이제 사실 기대를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저는 대단히 기도를 했죠. 어떤 측면에서 기대를 좀 하셨나요? 아니 이제 첫째는 네. 이게 74주년 국군의 날이니까 네. 국군의 날 기념식 그 포스터나 뭐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근데 요 화면만 좀 띄워주세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74주년 국군의 날이니까 네네.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이 물러갔으니까 네네. 이제 그래도 이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이제 또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하는 우리나라니까 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아마 성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뉴스를 봐도 뭐 그렇게 네네. 크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9월 28일 그 서울 수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1950년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했고 우리가 다시 그걸 탈환했거든요. 그 탈환한 날도 보니까 뭐가 기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 말 들으니까 무슨 해병대가 무슨 기념식을 한다. 왜냐하면 해병대가 그 중앙청에서 그 우리나라 태극기를 하늘 높이 개양을 했기 때문에 그 해병대가 그럼 뭐 해병대만 군대입니까? 육군은 뭐 하고 공군은 뭐 합니까? 해군은 뭐 하고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 해병대가 했다는 것도 제가 뉴스에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일반 신문에서 해병대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고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도 제대로 안 했는데 아까
기드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룡대에서 이제 기념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우리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방송에 잠깐 뉴스에 지나가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텔레비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텔레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강남의 즐비한 빌딩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빌딩들에 팔고 있는 그 음식이나 이런 물건들을 팔고 있는 가게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군에 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군에서 복무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요 곧 사라질 거라고 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국가 방위에 대한 국민들의 정신에 해이해 있고 둘째는 아이들을 낳는 것이 이제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하위거든요. 이제 앞으로 60년만 있으면요 이 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젊은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이민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나라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의 국민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주도하고 대통령까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 이제 북괴군이 인민군이 대한민국 쳐들어와 가지고 부산까지 점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9월 28일 날이 우리가 서울 수복일, 결국은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과 함께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루 만에 인천을 우리가 수복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인천서부터 서울까지 영등포를 거쳐가지고 이 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과 즉 미군을 필두로 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작전을 해가지고 이 서울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들어와 가지고 26일, 27일까지 계속 시간여를 한 겁니다. 미군은 저 동대문 있는 쪽에 서쪽에서부터 쳐들어오고 미군 일부가 또 이쪽에 한강에서부터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포위를 들어왔고 우리 육군과 해병대가 이제 따라 들어온 거죠. 근데 원래 서울을 수복하는 그 신호탄인 그 깃발을 꽂는 것은 미군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해병대가 네네. 지금까지 일본 국기가 휘날렸던 이 서울에 또다시 다른 나라의 국기가 휘날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군대 명령을 어긴 거예요. 군대 명령을 어기고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6중대 1소대의 양병수 2등 병조. 그때는 이제 우리 계급이 이렇게 2등 병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철용 견습 해병, 최국방 견습 해병 이렇게 이제 그 소대장과 함께 이걸 명령을 어기고 이제 중앙청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새벽 9월 28일 새벽 6시 10분에 우리나라 국기를 개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해병대는 그걸 잘했게 생각하고 우리 국군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국기가 휘날리던 이 서울에 또다시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지만은 외국 국기가 또다시 휘날리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걸어야 되겠다. 왜? 그 직전에는 또 북괴의 국기가 휘날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군이 도저히 더 이상 다른 나라 국기를 걸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명령을 어기고 군대는 명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이 해병대 용사들 4명이 가서 중앙청에다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다룬 겁니다. 근데 미군이 정말 좋은 군대예요. 원래 그거는 이제 군법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으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한다 하고
미군 사령부에서 용서를 해준 겁니다. 이런 아주 놀라운 그 에피소드가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총장님,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저도 너하라 TV를 하면서 역사 공부도 다시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서울 수복식도 알게 되고 예. 그날의 행사가 단순히 국가적 행사가 아니라 마치 예배처럼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문으로 맞습니다. 수복식을 마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조사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귀하다. 야, 예. 진짜 미국이 고마운 나라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진짜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예.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후에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저 북한식 역사 교육이 전교조들을 통해 그렇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쭉 흘러갔더니 이게 그렇습니다.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려면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 것처럼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대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국가, 민족 역사에 대한 맞습니다. 세대 차이가 전혀 없는 이유는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그 역사관에 대한 공부를 날마다 온 가족이 그 대가족이 그렇습니다. 모여서 함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정권이 바뀐 건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리고 역사 유산 그런 게 좀 전해줘야 된다는 걸 딱 찝어주신 것 같아요. 아, 총장님.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네. 이스라엘 제가 이제 이스라엘 오래 있었고 이제는 뭐 제가 1982년에 이스라엘 갔으니까 저 이제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도 있고 뭐 교수 같이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제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있던 아이들이 지금 다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중년이 가까워지는데 네. 그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다 여자 아이든 남자 아이든 다 군대를 갑니다. 아,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다 군대를 가거든요. 뭐 특수해서 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무슨 특수하게 뭐 잘해가지고 어떤 방위 산업체에 간다 그러면은 그 이제 군에 관계된 걸로 어떻게 이제 스위치가 되겠지만은 거의 다 군을 가는 겁니다. 군에 가서 여학생들도 전투병과에도 근무하고요. 또 그 군 장비를 다루는 수리하거나 다루는 병과에도 하고요. 무전 또 첩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군에 안 간 사람을 바보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제 제 친구 아이들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항상 그 친구 집에 이제 가요. 제가 왔다 그러면 이제 저녁도 초대하고 있는 동안에 몇 번 만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집에 와서 저한테 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얼마나 애들이 네네. 그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면 뭐 할 건지 네. 군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애들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 국가가 뭔지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2억이라고 하는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존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자의식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총장님 근데 훨씬 네. 더 지금 남북한 상황보다도 예.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이 아랍권에 둘러싸인 위협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크죠. 거기는 잘못하면 막 이렇게 총 날라오고 그렇죠. 막 그런 상황에서 거기 군생활하는 국경이 거잖아요. 북쪽에 레바논하고 예. 국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남쪽에 이집트 네네. 이렇게 국경이 여러 개가 여러 나라하고 이제 둘러싸여 있거든요.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쓰레기 쓸어 담듯이 쓸어서 이 지중해로 쓸어 담겠다는 거죠. 근데도 지금 든든하게 서 있는 건 뭐냐? 이 이스라엘은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고 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군에 가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못 가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군 병들에게 네네. 월급 많이 주겠다. 그래서 뭐 올해는 뭐 130만 원인가 뭐 이제 군 제대하고 나가서 뭐
무슨 자금이죠? 뭐 이제 앞으로 잘 되라고 하는 그 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130만 원 준다. 이제 좀 있으면은 200만 원 준다고 해요. 그 여학생들 집에서 부모님 돈 쓰지 말고 네. 예? 일이 있어서 뭐 하는 건 좋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에 가시면 좋아요. 군에 가셔서 월급도 받고 또 거기서 공동 생활도 하고 거기서 사람이 제복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제복을 입어봐야 돼요. 특히 남자는 제복을 입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피디님 말씀 이제 부연해서 말씀하시니까 네네. 제가 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여기에 대한 정신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가 정광훈 대표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광훈 목사님은요. 네네. 거의 이 나라를 위해서 정신이 거기에 완전히 쏠려 있는 분이에요. 제가 뭐 그분을 특별히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에도 많이 가보고 또 이렇게 국가적인 모임에도 가보고 그러면요. 네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뭐 내일 모레죠 벌써 10월 3일 날 네네. 광화문에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애국운동을 그 큰 봉합부를 올리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예. 벨라77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시청자분이 예. 고2 아이 학생이 예. 한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6.25는 북한군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또 북한이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민주주의 나라다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바보 만들기 운동 막 이런 걸 한다고 하네요 지금 학교에서. 예, 저도 지금 읽었는데요. 네네. 우리 학교요. 참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네네. 지금 교육부 장관을 뭐 이주호 씨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그 장관직을 이주호 씨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큰일입니다. 이 교육부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교육부가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을 바로 잡는 사람들로 이 직책들이 메워져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는지 뭐 맞습니다. 여러저런 얘기를 뭐 그 장관 후보자가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국가관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를 뺐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요.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게 예.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예. 한마디로 외교 참사다. 외교 참사라는 말을 예. 계속 쓰고 있고 이걸 사실 이슈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총장님? 저 정말 이거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화도 안 나요. 왜냐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저럴 수가 있냐 하고 화도 나고 이제 답답하기도 한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은요 네. 대한민국의 정당이기를 그만둔 사람들 같아요. 우리나라 정당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볼 때에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여기 휴전선 여기 지금 몇 킬로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 네네. 지금 몇 킬로 안 돼요. 두세 시간이면 지금 북한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을 그렇게 잡아 흔들고 대통령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예? 외교 참사는 무슨 외교 참사입니까? 영국 가서 영국에 가서 조문 잘했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여왕을 그렇게 존경을 하니까 그 영국 시내가 그 조문하는 영국 사람들도 수백만이 나와가지고서 길이 막혀가지고서 갈 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국의 경찰들이 그
도로 교통 정리를 해도 네네. 그게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 우리 대통령 거기 가서 조문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MBC가 어떠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게 이제 근거로 외교 참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MBC가 보도한 것이 자막을 달아서 이렇게 그 영상을 내보냈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MBC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걸 한번 저희가 자막을 빼고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네,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네. 워싱턴에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네, 자막 빼고요. 신이 나는 줄 만지면 쪽팔려서 신이 나는 줄 만지면 쪽팔려서 국회에서라는 말이 확실히 들리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미국은 국회라고 말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다 미국을 의회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유일하게 미국만 의회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BC에서 거기다가 신이 나는 줄 만지면 국회 앞에다가 미국이라고 가로를 쳤거든요. 있지도 않은 이 말에서 있지도 않은 말에 가로치고 미국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뭐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 국회라고 하는 말을 미국 의회라고 이게 엉터리로 거짓말로 뒤집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네네. 미국이라고 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 MBC가 네네. 의도가 아주 나쁜 진짜 거예요. 의도적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이 MBC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 MBC 사장이거든요. 예. MBC 사장이 작년에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마시간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의 공정성을 가지고 방송을 예. 한다고 보기 매우 어렵고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지금 MBC는요 네네. 공영방송이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들하고 여기 지금 뭐 교통방송인가 뭐 이런 것들요.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맞습니다. 네네. 하도록 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국민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처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MBC 사장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MBC 기자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 미국에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네. 항구로 보내면서 엠바고를 걸었어요. 몇 시까지 이것은 나가지 못한다. 네네. 근데 MBC 사람들은 물론 그걸 받았으니까 알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건 둘이 짜고 한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치와 언론이 정언유착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PD님한테 네. 뭘 하나 주면서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네네. 그랬어요. 근데 PD님이 오늘 밤 6시까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5시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나는 이걸 준 사람은 그럼 이거 PD님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셨길래 저 사람이 저걸 알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되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MBC에서 이제 민주당에다가 이 자료를 줬지 않냐. 민주당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봤다. 근데 그 MBC의 노조가 몇 개 있는데 제3 노조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MBC 안에서 이게 유출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MBC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네. 웃기는 게 아니라 나쁜 건 뭐냐면은 이 비속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미국에 보낸 거잖아요. 네네. 미국 정부에다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이간질하고 즉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보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의 반응은 그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이야. 네네. 근데 그 미국에서 온 그 반응은 공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그게 나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뭐 언론에 났으니까 사실이겠다고 생각을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이간질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저도 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아주 난처한 입장에 들어가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내가 쪽팔려서 어쩌지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왜 바이든 대통령이 쪽이 팔립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의회라고 말했다면 그렇죠. 예. 분명히 미국을 겨냥한 말이 맞지만 예. 이게 국회라고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갑자기 날리면이라는 말을 바이든으로 둔갑을 하니까 가로치고 미국이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 언론은 공정해야 되고 그 공정하려면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인을 안 했고 지금 우리 그 동영상 들어보면 거기에 바이든이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승인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잘 들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뭐 땡땡땡이라고 하는 것도 네네. 이게 땡땡땡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으면 땡땡땡인가 이렇게 생각되지 그냥 들으면요 땡땡땡은 잘 안 들립니다. 땡땡땡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서로 웃으면서 아씨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네네네. 그걸 이재명 씨는 나쁜 말을 했으니까 사과해라. 지금 이재명 씨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씨가 자기 형수라든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 성적인 표현을 넣어가지고서 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네네. 한 사람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묻겠다. 자기가 책임을 어떻게 물어요? 맞습니다. 참. 여러분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장면이 어떤 예. 공식 인터뷰 자리라든지 공식 석상이 아니었잖아요. 다 그렇죠. 일정을 마치고 맞습니다. 나오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마치 공식 발언인 것처럼 언론에서 저렇게 끄집어내서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미국한테 연락해갖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 자체가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악의적으로 지금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렇습니다. 다분한 의도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사생활 침해예요. 맞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두 분이서 거론하면서 그냥 한 얘기거든요. 네네. 우리들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네. 우리들이 한 맞습니다. 얘기를 누가 그걸 녹음을 했다, 찍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내보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사생활 침해예요. 지금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따져서 벌을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MBC요, 이것 안에 완전히 이게 정신을 바로잡는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네. MBC는 계속해서 국가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예.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요. 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된 이후에 네. 국민들이 좀 이거 정부가 진짜 바뀐 거 맞냐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예. 이유는 속도가 좀 느리다. 예. 속도가 좀 느리다. 예. 답답하다 우리는. 약간 맞습니다. 예. 이런 거였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형태를 보면 그 속도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예.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예,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네네. 그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건 믿지 마시고요.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은 외교 참사는 문재인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에 더 많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뭐 체코, 뭐 프랑스, 뭐 심지어 그 이태리의 교황청 방문 이런 데서 외교 참사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말 실수하고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 전에 외교 참사가 우리가 그 우파가 잘못이 뭐냐면은 저쪽에 잘못할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거기 정말 어마어마한 외교 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켰어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둔 거는 우리가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뭐 야당 대표 뭐 이런 분들 앞으로 뭐 잠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네네. 우리가 매일이라면 좀 과장이 되겠지만은 매주 이재명 씨에 대한 뉴스를 볼 겁니다. 지금 워낙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혹이 많고 이제 이번 달 18일부터 네. 이제 이재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백현동 사건에 관계돼서 뭐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네네. 한 것에 대한 이제 그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에다 위증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허위 발언한 거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은 그 방탄조끼를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개 해 입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온갖 검수완박도 했고 네네. 또 이번에 이제는 점점 다른 법도 만들어가면서 이재명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야. 이건 절대 보호가 안 됩니다. 네네. 절대 보호가 안 됩니다. 제가 선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이재명 씨가 그냥 조용히 이제 이 법망을 피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 절대 아니다. 그는 그 법 보응하는 죄값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금 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기도 몇 가지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렸거든요. 보세요. 거기서 3-4가지 올렸는데 나머지는 다 응답된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직 안 됐는데 바로 그겁니다. 너무 슬로우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느냐. 사실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렇게 느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의혹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FC 뭐 성남 FC. 예, 성남 FC에 관한 것도 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10월 18일 이제 고 김문기 씨에 백현동. 관계된 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재명 씨는 법원을 자기 집 드나들시 들락날락 해야 될 겁니다. 또 속도가 검찰도 가야 늦었던 되고. 이유에 대해서 예. 제가 이래서 좀 속도가 늦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예. 검찰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뭔데요?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은 자신 있다. 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신 있다. 예, 검찰 측에서 이재명의 죄를 확정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증거가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자료들이 수집이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예. 네. 지금 이게 가만히 보면요. 네.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네네. 이 검수완박이 잘못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야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또 같이 일하고 있는 검찰에 있는 사람들도 네네.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즉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잘못된 내용으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킨 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폐기된다. 이것을 폐기할 마지막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변론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늘 이게 듣기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 같은데 그러나 쭉 연설을 이어서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네.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고 네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가 있고 딱딱 끊을 때 끊어가면서 아주 변론을 하시는데 보니까 믿음성이 가요. 믿음이 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검찰에서도 자신이 있다 하는 예, 것은 예. 지금
이 검찰은 이 이재명 씨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 쫙 차트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도 지금 진이 빠지고 이제 이러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네네. 국민 일반 대중들은 지금 실망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훨씬 낮은 우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재인 씨가 겪었던 맨 최저치보다도 훨씬 낮은 24%밖에 안 돼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여기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속한 적폐청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이제 그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바로 잡아 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한동훈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 검수완박이 이렇게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빨리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그 MBC 관련돼서 저희가 MBC 앞에서도 집회가 있다고 한 연락을 받았거든요. 오늘 있죠. 예. 네, 오후 4시에 MBC 앞에서 또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규탄 집회. 예. 어떻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가서 요건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조작 날조 MBC 방송국 규탄 및 폐쇄 촉구 대회 해서 상암동 MBC 방송국 앞에서 오후 4시에 방송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저도 끝나고 한번 들려볼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영상팀은 거기 가 있잖아요. 네네. 네. 업체에서는 뭐 촬영하러 이렇게 다 세팅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아마 뭐 외국 그냥 다 같이 다른 이렇게 국가도 오시는 것 하나요?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이게 MBC요.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 한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작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네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일부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심각한 국익을 저해하는 해악을 자초한 이런 방송국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되고요. 이 MBC 시청 거부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여기서 폐쇄 촉구인데 이거 폐쇄는 쉽게는 안 되니까 이제 시청 거부. MBC 시청 거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 네. 그 이제 10월 3일이 네.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내일 모레입니다. 예.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애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예. 마지막 호소의 메시지를 좀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네. 일찍 이제 어디 나가서 네네. 이 1000만 서명 운동 하는 분들 제가 돕고 왔어요. 정말요. 예. 그 보니까 1000만 서명 운동 그 서명한 분들 보니까 나이 많은 이제 남자 목사님도 계시고 예. 또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이제 남자 집사님도 계시고 뭐 열심히 해요. 열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서명하라고 해가지고 서명을 한참 했어요. 네네. 하고 또 그냥 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해주고 제가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런지 저한테는 반발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제가 여기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0월 3일 이 국민대회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했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때 또 당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까지 창피를 주고 세계 언론들이 이거를 받아쓰게 하는 이러한 백해무익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이제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10월 3일 날 우리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고 뭐 그전에 좌파들이 한 게 뭡니까?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밀고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고 뭐 간식도 다 가지고 나오셔서 거기서 먹으면서 애국운동 하면서 거기서 산책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다 거기서 모이자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그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성도님들 또 제가 아는 친지들이 거기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월 3일 날 아예 저는 거기 12시부터 가가지고 네네. 아예 거기서 아주 그냥 등산 온 심잡고 산책 온 심잡고 네네. 저는 카메라 가져가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오후에 시간을 좀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가 애국을 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위한 10월 3일 국민대회가 10월 3일 월요일 오후 지금 1시로 적혀 있는데요. 아마 11시, 1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 오시면요. 이미 많은 수많은 그렇죠. 애국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가득 메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늦지 않게 오셔서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여러분 꼭 그 동력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순진한 이야기의 찐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도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PD님 잠 좀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있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He tried to disband South Korea once 북한으로 again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nd tried to hand it over to 우리는 North Korea.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We cannot forgive them for this.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 10월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Let your rise in this time. 120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라. And all the 10 million Jews must 30만 awake. 목사들아 일어나라. And all the 300,000 pastors. 25만 장로들이 일어나라. 250,000 elders. 5200만 국민들은 다 일어나야 돼. And all the 52 million people awake in the 절대로 time. 우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And we cannot give this up to them.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